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족여행을 며칠 다녀와서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선물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예, 화면에 보이시죠? 히어로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는 하늘색 가방입니다. 이 가방을 부산에 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이시자 열렬한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이신 장미 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발도 뜨셔서 또 가방이랑 이렇게 키링까지 만드셔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쫀쫀하고 예쁘게 물건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늘색 가방이랑 안에 제가 보니까 뭐가 많이 들었어요. 요거는 모자인데요. 이번에 이제 임영웅 리사이트를 하면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공연을 보러 오실 때 쓰시려고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제 것도 하나 떠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히어로 글씨가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제가 좀 숙여 볼게요.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히어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자를 방울 털 모자를 이렇게 떠가지고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예쁘죠? 사실 장미 언니가 마음은 청춘이신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개질을 꼼꼼하게 하시려면 눈도 잘 보이셔야 되고 이게 다 셀 수 있어야 되니까 코도 굉장히 건강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무릎이 아프시다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정정한 모습으로 예쁘게 털모자를 보내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안에 뭐가 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보니까 요거는 옆에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예쁜 장식도 있는 히어로 모자입니다. 약간 브랜드 같아요. 히어로라고 하는 브랜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히어로가 글씨가 잘 보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모자입니다. 제가 오늘 머리 그러니까 이 모자를 쓰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책 모자를 쓰고 싶어도 이렇게 가리면 방송에 별로 안 예쁜데 이게 뒤로 이렇게 제껴서 쓰면 앞머리 조금 내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 디자인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히어로란 글씨를 새겨가지고 예쁘게 모자를 떠서 보내주셨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요런 디자인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요 수세미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수세미도 예쁘게 이렇게 떠서 제가 집안일 잘 못하긴 하지만 설거지라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여기 뒤에 보면 부산 장미 할머니라고 되어 있고 조순남 시집 할미꽃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미 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시들로 쭉 책을 만든 건데요. 전에도 잠깐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순남 할머님의 시집 할미꽃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멈춘 겨울이라는 시인데요. 해마다 오는 봄은 어김없이 오는데 얼어붙은 내 가슴엔 언제나 봄이 오나. 망부석같이 굳어버린 내 얼굴에 언제나 웃는 봄의 꽃이 피려나. 아무리 비비고 문질러도 내 가슴의 아픈 상처는 지독하게 지워지지 않는구나. 강산이 수없이 바뀌었건만 내 가슴의 이 상처는 세월이 갈수록 선명하네. 지독한 겨울은 30살에 멈추었다. 예. 그 옆에 아지랑이라는 시도 있어요. 내가 살던 고향 들녘에 노고질이 우짖는다. 아지랑이 춤을 춘다. 봄보리가 춤을 춘다. 흙냄새가 맛이 좋다. 이 표현이 멋있어요. 흙냄새가 맛이 좋다. 울 언니가 이고 온 점심밥이 너무 달다. 보리밥에 열무김치, 생된장에 풋고추, 맵고 달고 맛도 좋다. 예. 굉장히 여러 편의 시들이 쭉 있는 시집을 함께 조순남 시인님의 시집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편지가 한 통 들어있었습니다. 네, 제 이름을 써서 건행 이렇게 하시면서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번호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에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나 모진 풍파에 시달리고 살면서 한평생 살다 보니 나의 몸이 내 것인 줄 모르고 함부로 부려먹고 학대하며 90평생을 살고 보니 비로소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는 걸 요즘 절실히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자기 몸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고 몸들 아끼며 진짜 언니만이 해주실 수 있는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캄캄한 터널에서 세상 밖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펼쳐져 있는 향기로운 세상에 영웅이란 큰 별이 암울했던 대지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만인간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영웅시대에 소리질러 고함을 치면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내 강아지 할머니가 죽기 전에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공연장마다 지팡이를 짚고 절며 뛰며 다녔건만 아직은 뜻을 못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2025년 1월 2일, 3일 공연 보시는 첫날인 거죠. 2일날 공연을 보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너무 야위고 힘이 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저려서 울다가 3일까지 보고 코리아 식당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서울 엄마 손 한번 잡아보고 마음과 달리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서울행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낙오자가 된 것 같아 눈물이 나서 열차에 오면서 많이 울었답니다. 영웅시대란 거대한 초원에서 마음대로 뛰고 노는 맑은 눈의 꽃사슴 임영웅. 찬란한 태양으로 대한민국의 아들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으로 찬란하라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넉 장의 편지 속에 장미 할머니, 장미 언니, 전 장미 언니라고 부르는데 장미 언니의 그 삶을 바라보는 기쁨과 안타까움들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아. 그 대목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다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긴 인생을 살아온 대선배님의 이야기이시니까요. 어쨌든 그때의 마음들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셨고 올해 초에 임영웅 리사이틀 공연을 하면서 야윈 모습으로도 무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꾸며주었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시를 쓰실 수 있는 소녀 같은 마음과 그리고 아티스트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팬의 마음을 장미 할머니께서 보내주셨고요. 이 부족한 제가 열심히 방송하라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시사철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히어로 모자하고 가방하고 완전 세트죠. 예. 키링도 이렇게 조그만 걸 어떻게 뜨셨을까요? 저는 손재주가 너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디테일까지. 네, 장미 할머님의 따뜻한 사랑 감사드리고요. 콘서트장에서 쭉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임영웅 더 아티스트 칼럼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더 중앙플러스라고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유료 컨텐츠인데요. 2022년 10월에 유료화를 시작을 해서 2025년에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임영웅 더 아티스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이 임영웅 아티스트의 아티스트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노래를 하고 또 어떤 창법을 구사하는지 오늘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1화 할 때요. 장르마다 자신만의 부드러운 음색을 살려 깨끗하게 노래를 추구할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깨끗하게 노래한다. 이게 누가 들어도 안정적이고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화에는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한양대 성악과 교수와 보컬 전문가인 김희선 경기대 실용음악과 겸임 교수가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 창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여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 무대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 노래하는 사진을 보면 대체로 마이크에 몸통을 가볍게 쥐고 노래를 하는데요. 댄스곡이나 흥을 올리는 분위기에서는 헤드와 그릴을 잡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마이크를 어디에 잡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유튜버 분이 다루신 적이 있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입과 마이크 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 떼지도 않고 늘 입술 근처에서 맴돌게 된다고 해요. 어떤 가수들은 이렇게 마이크를 멀리 대거나 아니면 가까이 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노래 부를 때 사진을 보면 입과 마이크 간의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입술 근처에 있다는 건데요. 그 설명을 김희선 경기대 실용음악과 겸임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가수가 소리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입에서 마이크를 띄면 소리가 작아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임영웅 아티스트는 늘 일정하다는 건 호흡에서 그걸 다 해결한다라는 거죠. 탄탄한 호흡을 끌어올리는 진성 위주의 발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데크레센도가 훨씬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미 소리가 커진 상태에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폐에 들어온 공기 압력을 강하게 밀어올린 상태에서 서서히 압력을 줄이면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이게 호흡 근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영웅시대 분들은 이 호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셨네요. 2021년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교인 경복대 실용음악과에 호흡근 강화기구 등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서 기증했으니까요. 정동아 씨가 대학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보컬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임영웅 아티스트가 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호흡 연습 방법을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휴지 한 장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벽에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호흡을 후 내뱉으면서 그 휴지가 떨어지지 않게 일정하게 호흡을 불어넣는 거죠. 너무 훅 불면 훅 날아가고 너무 약하게 불면 툭 떨어지니까 일정한 강도로 유지하면서 계속 호흡을 쫙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학창시절에 정동아 씨가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가르쳤던 방법이래요. 그런데 본인은 안 하고 있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지금도 그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각성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균일하게 호흡을 뱉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례로 왜 건강검진 가면 후 이렇게 부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호흡 검사할 때, 폐 검사할 때 그게 10초 이상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호흡을 할 줄 알아야 방송을 하니까 발성 연습을 하니까 연습을 한다고 나름 복식 호흡을 연습했다고 했는데 후 불어서 쭉 뽑는 게 너무 어려워서 10초? 10초는 뭐예요? 몇 초 하는 것도 힘들어서 저는 늘 건강검진할 때 그 폐 검사할 때 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서 마이크를 물리적으로 멀리 했다 가까이 했다 하면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호흡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그게 다 자유자재가 돼야 되니까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훈련이 임영웅 아티스트는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멀어지는 구간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휘파람 불 때라고 합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상을 보면 사실 거기서 휘파람이 정말 요즘 흔히 말하는 킥이었잖아요. 근데 휘파람이 이게 호흡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짧으면 뚝뚝 끊기는 휘파람이 되고 세게 부르면 듣기 싫은 쇳소리가 섞인다고 합니다. 휘파람 소리는 노래랑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소리 나는 원리가 다르니까 마이크 위치가 다른 거죠. 임영웅 아티스트는 이렇게 내려서 부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람 소리는 부는 바람 소리는 내려서 부르면 피하면서 맑은 그리고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서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를 내는가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자신의 호흡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한 가지 발성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성대를 갈아 낀다고 하는데 흉성, 비성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노래를 하는 가수인데 코에 바람이 갇힌 듯 울리는 소리만 나오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가 그렇게 듣기 편안하지 않을 텐데요. 몸의 구조기관을 이해할 때 나오는 공명을 이용한 비성을 임영웅 아티스트는 쓴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타고난 미성인데 이게 맑고 힘있는 고음역대의 소리를 통칭하는 단어라고 해요. 미성을 가진 보컬은 저음역대 보컬에 비해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수 있고 제대로 성악 발성을 배운다면 안드레아 보첼리처럼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도 될 수 있다고 하셨네요. 고성현 성악가는 타고난 음색을 바탕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감정을 싣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마치 성악과 연기를 더한 오페라 무대를 보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특히나 이 노래에서 말하듯이 노래하는 부분이 특히나 두 군데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를 여보 안녕히로 생략하고 노래를 끝냈는데 아내를 떠나보내는 남편의 감정을 더욱 슬프고 애틋하게 표현하면서 듣는 사람이 완전히 그 노래의 스토리에 빠져들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요. 또 다른 구간은 아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인데 아라고 하는 감탄사가 원래 가사에는 없었는데 그 감탄사를 넣으면서 감정을 실었고 여보를 정말 부르는 것처럼 저음으로 눌러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보 기억하지?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장면이 스쳐 지나가게. 그러니까 마치 노래인데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구사력이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포럼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치차름, 시옷, 쌍시옷 이런 음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마찰 소리가 나니까 마이크가 퍽 이렇게 마이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저희가 이제 뉴스를 읽거나 아니면 방송을 할 때도 마이크에 소리가 퍽 하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가수들은 잘 안 쓴대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는 말하는 것처럼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런 발음만 피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필요하다면 이 치차름을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데 음정을 정확하게 내뱉는 것에 집중해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본인의 목소리로 음정을 정확하게 뱉으면서 이런 치차름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화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잘 조율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가사 전달력을 기본에 바탕에 두고 호흡은 감정이 실리는 대로 노래에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얼마나 노래를 하면 저 정도까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치차름은 사실 정확하게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 발음 세요? 하시는 분들이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서 이제 그 부분을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고 현직 방송인들에게도 시옷과 쌍시옷 이 치차름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고요. 그런데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감정이 실린 상태에서 그 발음만 신경 쓰게 되면 음정이나 감정이 신경을 좀 덜 가게 돼서 노래의 완성도가 떨어질 텐데 그걸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라면 수없이 많은 연습량이 바탕이 된 후에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면 그냥 편안하게 듣는 음악 속에 얼마나 많은 연습량과 얼마나 많은 디테일이 살아있는가, 그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래라고 하는 게 보통 4분 남짓, 5분 남짓인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섞어서 그게 따로따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 기법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임영웅의 음악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선보인다는 거 정말 고수의 면모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저희 고정 댓글 안에다가 이 기사를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아티스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저는 이제 감기가 와가지고요. 목 상태가 썩 고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임영웅 아티스트가 얼마나 자기 관리에 능한지를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